인간관계는 비타민 C 같은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 결핍돼도 문제. 관계는 적당한 게 진리죠. 저만 놓으면 놓이는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노력하고 저만 붙잡고 있고 상대방은 놓든 잡든 관계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고 느낄 때 그 관계가 허무해지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최근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공감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인간관계는 식물과 같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할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인간관계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올 사람은 오게 되고 갈 사람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잡지 않는데도 오는 사람이 있더군요. 근데 또 신기하게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려 그 사람이 다시 제게 찾아와준 경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너무 힘을 쓰다가 제 자신을 잃을 뻔한 적도 있어서 이제 모든 것에 힘을 빼고 저는 저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인간관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비결. 관계는 삶의 양념과 같아서 적당하면 맛을 더하지만 과하면 쓰라리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함께 웃으며 행복을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와 갈등, 배신과 실망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비교와 경쟁, 끊임없는 소통의 강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등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우울증, 불안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간관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5가지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건강한 자존감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작은 갈등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공허함과 불안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례 1. 지연 씨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 쓰며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고 거절하는 법을 몰라 늘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참여하게 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를 선택하면서 지연 씨는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강점 찾고 발전시키기.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고 발전시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나만의 시간 갖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활동을 즐겨보세요. 비교하지 않기. 타인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낮추는 주범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2.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하고 연인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사례 2. 민수 씨는 친구들에게 항상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비현실적인 기대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민수 씨는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소통하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완벽주의 버리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3. 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건강한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거절하는 연습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현아 씨는 직장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도 동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개인적인 부탁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시간은 부족해지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과감하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본 현아 씨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동료들이 자신을 더 존중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하는 방법. 솔직하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와 같이 솔직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단호하게 말하기. 우물쭈물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안 제시하기.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게. 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죄책감 느끼지 않기. 거절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4.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허락하고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례 4. 예슬 씨는 친구들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예슬 씨는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혼자만의 시간 갖기.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미활동 즐기기. 친구나 연인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 존중하기.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락 횟수 조절하기. 매일 연락하기보다는 가끔씩 안부를 묻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5.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마음의 창을 밝게 열어놓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관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일을 겪을까? 나만 힘든 것 같아와 같은 생각은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고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5. 승준 씨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와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승준 씨는 긍정적인 태도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 갖기.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 찾아 칭찬하기.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인간관계는 삶의 복잡한 그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면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과 노력만으로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집단 치료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따뜻한 마음과 열린 소통으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가꾸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